세부적으로 잠깐씩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보시면은,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도시재생 대학도 했었고, 여러 지역에 나눠드릴 수 있는 소식지 같은 것들도 주민 기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취재도 하시고, 기사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산업박람회 참가도 했었고, 뭐 자랑을 조금 하자면 2000년에 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저희가 센터에서 참가해가지고, 저기 항상 보면은 발표대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1등 해가지고 장관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지금하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서 발표를 했었어요. 주민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고생한 거에 비해서 너무 외부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추진 실적을 통해서 등급을 매기죠. 뭐 우수지역, 보통지역, 미흡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사실은 미흡지역이었거든요. 근데 1년 사업 있으면서 이제 보통지역까지 올라왔고, 올해 원래 작년 12월까지 사업인데 올해 2월에 1월에 준공해가지고 제가 올해 사업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우수지역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민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여 있었던 게 마지막 해에 폭발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거고, 저희 사업도 보면 이제 마지막 시기에 거의 폭발적으로 잘 된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센터에서 하는 역량 강화 교육들을 참여하시고 도시재생이 뭔지를 아셔야 사실은 이런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센터에 오셔가지고 그냥 감나라 배나라 뭐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때,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여러 가지 교육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난 이후에 센터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도와줘, 우리 이런 거 같이 하고 싶어 라는 의견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시재생 사업이 조금 센터도 좀 덜 힘들 거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에도, 진행을 하기에도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 말고도 다른 교육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이제 장승포 같은 경우는 거의 식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권 지역에. 근데 물론 뭐 맛있는 집도 있고 맛이 없는 집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안에 이제 상인분들의 서비스 마인드도 교육해드리는 시간이 있었고, 실제로 레시피를 뭐 개발을 해드리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조금 보완해드리는 요런 교육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지역이 경남이고 굉장히 먼 거제다 보니까 저런 교육들을 해주실 만한 적절한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인맥을 이제 동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레이먼 김 셰프가 오셔가지고 실제로 거기 몇 번씩 오셔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주민분들한테 교육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사진들도 뒤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특히나 주민제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박이 협동조합이나 아니면은 둥지협동조합 같은 협동조합도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지금도 잘 활동을 하고 계세요. 주민제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뭐 많이 하시는 축제 같은 것들도 했었고,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발굴하는 사업들도 했었고,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이제 주민들이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카페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카페 뭐 알바도 해보셨을 거고 뭐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운영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커피만 내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희가 주민제한 공모 사업으로 한 2년 정도 지원해 드리면서 바리스타 교육도 해드리고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만들어 드리고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여기도 이제 노후주택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제 뭐 연세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 사업 안에서 전부 다 해드리기는 힘드니까 스스로 좀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실제로 해드렸는데 주민분들의 반응이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사업 같아요. 사실은 하면서 직접 어떤 집을 공사를 해드리기도, 주민들이 공사를 해드리기도 했었고, 실습을 해보면서 우리 거점 시설, 거점 공간을 스스로 공사하면서 만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처음에 이제 관광객들 좀 모으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보시는 장승포 우체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깊은 우체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1호 우체국, 우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장승포에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 되게 큰 소나무 한 그루고 있는데, 저의 계획은 저기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우체통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가장 오래된 우체국 앞에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이 있으면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주민분들이 주민제한 공모사업 뭐 할 거 없어 할 때 아이디어만 이렇게 들었는데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서 그냥 자재를 사가지고 주민들이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었고, 대우조선에서 나오는 철제를 좀 얻어가지고 그거를 다 이어서 가장 큰 우체통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금 대우조선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업 추진 못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가 되게 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전에다 요청해가지고 관광객들 전기차 많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충전을 해주세요. 이거 좀 설치 좀 해주세요 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동안 이런 것들도 설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 보행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주민분들은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광객들 외부에서 왔을 때 좀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 CCTV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도 설치를 하긴 했는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보일 수 있는 위치들에 일부러 좀 더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분들은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게, 여기 불 꺼진 장승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좌측에 보이시는 이 마을회관,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한 30년 정도 된 마을회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마을 카페를 만들자. 그래서 2층하고 3층은 지금 현재 마을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 1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처음에는 주민분들이 거의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카페를 작년 9월, 10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 한참 심할 때여서 오픈을 해도 되겠어 말겠어, 내년에 오픈할까, 뭐 이런 주민분들하고 센터하고 고민을 했죠. 근데 주민분들 중에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일단은 우리가 봉사를 할 테니 월급 안 받아도 돼, 일단은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게 작년 9월이었고,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한 6분 정도가 정말 와가지고 봉사해 주셨어요. 월급 아무것도 안 받고 한 달, 2달 정도는 봉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9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7, 80만 원 정도를 받아가시는, 그러니까 재료비와 운영비들을 다 제외하고 난 이후에 받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시재생 사업비 안에서는 집기류에 대한, 특히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에 대한 비용은 사용을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제일 처음 봤을 때 주민분들이 계속 이제 돈 없어 집기 사야 돼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센터에서 이제 저와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시에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이게 사업비 안에서 쓸 수 없는 항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다행히 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지역 기반 정책 연계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한 2,500만 원 정도? 그 중에 기자재를 살 수 있는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또 열심히, 그게 이제 첫 번째 공모 사업으로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쓰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했죠.
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제 그 전까지 기초센터에서 현역연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공모를 한 번도 이제 기초센터에서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해서 되겠어? 아유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됐어요. 그래가지고 2,500만 원 받아가지고 그중에 1,000만 원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에 기자재 닿는 커피 머신 사고 그 다음 집기 사고 이런 거 하는데 썼어요. 네. 그래도 물론 좀 모자라긴 해가지고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좀 활용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센터하고 유대관계가 이제 쟤네들이 와가지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애들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니까 주민들이 센터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또는 대하시는 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식 사람들 와서 뭐 하겠어, 뭘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걸 보시니까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뭐 이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도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 카페가 조금 카페가 괜찮아지면서 요 이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산책로가 있어요. 요 카페 뒤쪽으로 해가지고 산허리를 통과하는, 그것도 원래는 당초의 계획은 한 4억 정도, 3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정말 옛날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다니던 산책길을 복원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주민들이 안 된다. 우리는 관광지를 원한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센터와 행정이 정말 고생을 하면서 4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을 35억짜리로 뻥튀기를 시킵니다. 정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제 안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런 관광지가 됐고 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산책길로 쓰기에는 좀 아깝다. 여기가 장승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최고의 뷰를 가진 곳인데 여기가 좀 더 관광지화 되면 주민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쨌든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셔가지고 정말 행정과 센터가 엄청 노력했죠. 국토부에서는 사실 4억 5천짜리를 35억으로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해주죠. 국토부 설득하는데도 되게 많은 시간을 드렸고, 행정과 센터에서 같이 가서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정말 주민들 원한다는 이 회의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씩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회의했는데 이렇게 해달래요, 주민들이. 저희의 의지가 아니고 주민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 센터에 힘이 되고, 센터가 그걸 동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는 주민들을 도와드리는데 여러 가지 원동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에 보시는 거는 새 건물 같죠, 사실. 근데 이거 리모델링입니다. 뼈대만 남겨놓고 모두 다 새로 했어요. 당초의 공사비가 여기도 리모델링 비용이 한 5억 정도 됐는데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니까 9억 5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국토부에 승인 받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고,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럴 때 같이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요청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다 안 된다, 다른 지역들은 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보셨을 때 이제 오른쪽인가요? 보시는 이제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이제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는 원래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마을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이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이렇게 특산물들을 활용해가지고 마을 식당 겸 공공주방, 공용주방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층은 뭐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그리고 네 번째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창업할 때 공간들을 좀 내줄 수 있는 창업 지원 공간. 요렇게 이제 당초의 계획은 그랬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또 1층 아니 상품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우리가 뭘 팔 거야.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촌 6차 사업에 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야, 장승포에 이런 특산품이 있으니까 이거 활용해서 어묵 공장 하고 싶어. 어묵 공장을 또 계획을 하게 됐죠. 작년 말부터, 재작년 말부터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당초에 건물은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계획을 하시다 보니까 안에 리모델링이랑 이걸 싹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그걸 또 마련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어렵게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가셨어요. 시장님, 저희가 주민들끼리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시장님이 그거를 시비에서 도와주셨던 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장승포하고 이렇게 도농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특별 회계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었는데, 그건 원래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완전 거기에 있는 장승포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 공공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에서 쓰겠다고 하니 시장님이 내주셨어요. 한 8천만 원 정도. 리모델링 비용은 1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저희 다른 공사비에서 가지고 와서 했었고, 그래서 안에 지금은 세척할 수 있는, 뭐 안에 들어 위생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부터 위생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 기계 시설들까지도 전부 다 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또 공모사업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제 한 번 됐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에, 그때 이제 한 두어 번 됐을 때서 또 우리 어묵 공장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센터장님 이거 뭐 공모사업 좀 해주면 안 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찾아볼게요.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또 다행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작게는 2,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받는 사업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한 3,5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한 100여 개 정도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 첫 번째로 예비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작년 11월에 지정됐어요. 국토교통부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 육성과 그 공모사업 해서 집기도 사고, 예비마을 기업도 돼가지고 지금 인건비도 한 명 보조받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인문의 골목여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승포가 피난의 어떤 이런 동네다 보니까 그런 잔재들 또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활용해서 이게 관광의 아이템이 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어이없는 길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디귿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이거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이 길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당초에는 원래 조성하려고 했던 길이 이 길이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짧았고, 훨씬 더, 보시는 쪽에서 이제 좌측으로, 가서 있는 형태였는데, 주민분들이 또, 외부 관광객들이 장승포에 가장 많이 오는 장소가 어디냐? 라고 했더니 외도를 갈 수 있는 여객선을 탈 수 있는 터미널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 입구가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래요? 네, 직접 가봤죠. 직접 보니까 맞아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온 장소가 거기고 주차도 다 거기 가시니까. 근데 거기에서 딱 보이는 장소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행정하고 회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루트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요 위치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원래는 당초에 한 300m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 한 550m 정도로 늘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외부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장소에서 딱 보일 수 있는, 내렸을 때 그 장소에 입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사진으로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조성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정말 피난 온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뭐 인터뷰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 사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인문의 골목여행 사업이라고 제일 밑에 있는 배 모양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 배 모양이 원래 배 모양이 아니고요. 원래는 담이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만들자고 했어요. 이건 제 고집이었어요, 사실은. 담인데 그냥 벽화만 그리지 말고, 이게 그 당시에 장승포에 왔던 메르디스 빅토리호라고, 그거를 좀 따라서 형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는데 철제만 조금 더 붙이면은 멀리서 보면 정말 배처럼 되게 큰 배처럼 보이거든요. 벽 전체가 한 25m, 30m 정도 되는 벽 전체가 이렇게 배 모양으로,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형상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특성들, 지역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었고, 이거를 처음 만들고 나니까 TV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인가? 거기에서 촬영을 왔어요. 만들고 딱 2달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한번 또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못 보던 사람들이 다 외지 관광객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주민분들 뭐 고쳐달라고 하면 이제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주민들은 웬만하면 아니까 처음 보는 사람, 어디서 이제 도시재생 하고니까 궁금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거 동네 한 바퀴 보고 부산에서 왔어요, 뭐 대전에서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관광 자원도 없는데 이런 거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들이 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하나씩 방송에 나가기 시작해요. 뒤에 있는 또 재밌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 장승포 사업 중에 거의 원래는 도시재생 사업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이게 어떻게 메인이 돼서 지금은 거의 경남의 핫플레이스가 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했어요. 여기 있는 이제 골목여행 사업이나 다른 여타의 사업들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송구영신 소망길이라고 아까 잠깐 보셨던 그 마을 카페 뒤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 길, 예전 산책길을 복원하자. 근데 주민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가 장승포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나름 관광 쪽에 오래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들 여러 가지를 냈었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조성을 할래?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을 할래? 뭐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천만 원짜리 사업이 35억짜리 사업이 돼서, 정말 여기도 이제 장승포를 가면 외부 관광객들이 꼭 가게 되는, 그러면서 요 당시에 사실 이제 좀 한창 핫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달 모양의 구 있죠. 그게 이제 전국에 하나둘씩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도 그걸 보고, 와, 저게 저 산 허리에 아주 장승포에서 다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저런 게 있으면 되게 장승포 왔을 때 밤에 가볼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장승포 항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도 굉장히 예쁘겠다라고 해서 사진에 보시는 것 중에 그 8개 있는 것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사진 있네요. 작은 달 말고 큰 달을 지름 한 4m? 5m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냥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저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정도로 인공으로 만든 달 중에서는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주민분들은 2m, 3m, 아니요, 한 10m로 해서, 근데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고, 최대 만들어도 바람에 뭐 이런 영향을 안 받고 태풍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한 5m 정도, 4m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또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장승포 오시면은 저녁에 식사하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꼭 가서 사진 찍으시고, 아니면 장승포항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게 잘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달을 놓고 싶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저희 사업 자체가 송구영신 소망길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인터넷, 구글 들어가가지고 송구영신 이런 것들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원을 언제 비나요? 정월 대보름에 많이 비시잖아요. 그럼 달을 놓으면 좋겠다. 여기 길 자체가 소망길이니까 누구나 와서 언제든 장승포에는 보름달이 떠 있으니까 와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라. 그래서 사실은 길에 대한 세팅을 거기에 다 맞췄어요.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장승포다 보니까 장승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소원 같은 거를 써서 나무에 걸 수 있는, 근데 그 모양을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종이나 아니면 네모 명패 뭐 이런 게 아니고 장승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주민, 이 마을관리 사기협동조합에서 팔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도 시제품도 개발을 해봤었고, 여러 가지 다 여기는 요 제목과, 그리고 이제 사업 주민들의 의견과 센터의 의견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8개 있는 사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제일 작은 사진은 주민분들이 주민제한 공모사업으로 하셨어요. 저게 어떤 건가 하면은 장승포가, 거제 안에서도 이제 몇 안 남아있는 해녀들이 활동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녀이신 분이 주민제한 공모 사업 하는데 신청을 하셨어요. 우리 해녀 관련된 문화를 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어떤 자원이 있으시죠?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아이템의 스토리는 저희한테 주셨으니까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재료들은 벽화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 소라, 고동, 뭐 이런 것들 다 벽에다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잡으신, 재료들을 가지고, 물론 다 먹고 난 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기도 지금 되게 핫한, 그러면서, 이 소망길, 그 다음에 마을 카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이는 이 벽화들까지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소망길 끝에서 아까 보셨던 인문의 골목 여행 사업의 마지막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는 한 1.2km 정도 되는 길들이, 천천히 걸으면 한 30분에서 40분, 뭐 1시간 뭐 구경하면서 중간에 또 체험할 수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전부 다 주민분들하고 같이 계획하면서, 관광이라는, 이 포커스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저희가 거의 마지막 중에 했던, 이제 장승포의 주민들이 또 밤에 할 게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포차를 좀 만들어 주세요, 장승포에. 그렇게 해서 포차 어디 떠오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포차가 어딘가요? 그렇죠. 여수의 낭만포차 제일 유명하죠. 저희가 처음 벤치마킹을 하고 처음 이제 선진지로 가봤던 곳이 지금 현재 여기 사무국장님으로 계신, 그 당시에는 여수 센터장님으로 계셨어요. 그 사실은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수의 주민분들하고 행정하고 센터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 가서 행정도 만나고 주민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은영 센터장님도 만나가지고 저희가 낭만포차를 이와 유사한 형태를 저희가 장승포에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언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2시간 동안 지금 김일영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저희가 실행을 해보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던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가 사실은 잘 안 돼 있었다면 저희도 되게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그때 그런 조언들이 되게 행정에서도 좋게 받아들여졌고, 저희 센터는 당연히
많이 찾아봤으니까 또 당연히 좋은 문제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주민분들도 어쨌든 그 당시에 계시던 센터장님을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초청을 해서 이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 좀 모셔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모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딱 이 모든 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문의 길, 마을 카페, 그 다음에 소망길 이런 것들이 다 요것 때문에 사실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이게 눌러졌나 봐요. 이건 좀 편집해 주세요. 다시 시작을 할게요. 떠오르지 않네요. 그래가지고 장승포의 모든 사업은 사실은 관광에 맞춰지기 시작한 게 2000년 초고, 최종 목적은 밤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 그게 장승포차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요 포차를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이 활성화 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국토부 와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활성화 구역 바뀌긴 한데 좀 해도 될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의견을 물어봤죠.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 이제 사업비를 계산해 봤을 때 약 한 5억 정도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물론 소프트웨어 사업이야 저희 도시재생 사업에서 다 추진할 수 있는 거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반시설, 그러니까 이게 포차를 만드는 이 시설비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거제 안에서 5억 정도를 시비로 드리려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제의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전통시장 안에다가 포장마차를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시장님이셨던 분이 만들고 싶으셨는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한 4억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거죠. 주민분들이 그걸 아시고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직접. 시장님, 장승포, 불 꺼진 장승포를 살리려면 이 포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건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도와주셨어요. 사업 그러면 그거 남아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일단은 제가 요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해보세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주민이 원하면 정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저희도 처음에 이게 도시재생 사업비에서 활용을 못하는데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이 많은 사업비를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주민분들이 시장님을 찾아가니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처음에 이제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갔던 건 아니고 지금 보이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요 제일 첫 페이지는 그때 포차를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센터와 이제 용역사와 행정과 주민과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려면, 특히나 밤에 뭔가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고 이제 외부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나면, 음주를 하고 나면 자고 가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러면 숙박도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밥까지 먹겠지?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거다. 라고 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은 주민과 행정과 센터가 정말 일주일에 한 3일씩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시간씩.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보시면 요렇게 이제 처음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없는 사실은 지역이었는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장승포 앞쪽에 보면 수변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항만부지여서 사실은 먹는 거 취식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법적으로. 그런데 주민분들은 이제 계속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행정이나 저희가 해수부까지 알아봤는데,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경남도의 해양수산 국장님이 오셨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한 3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설득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양보를 해주신 게, 그래, 그러면 길은 시의 땅이니 조성은 시의 땅에다 해라. 대신 우리가 요만큼은 임대를 해줄게. 먹을 수 있는 공간, 바다가 보이는 공원 안에다가 공원 해줄게. 거기까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더 3D 모델링을 보시면은 벽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태풍이나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게 있어서 그 벽을 사이로 한쪽은 먹는 공간, 한쪽은 요리를 하는 공간, 네, 그러면서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주민분들하고 엄청 많은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벽이 한 1.8m, 1.7m 정도 됐어요. 벽의 이 폭이. 그럼 사람이 음식을 밖에서 만들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줬을까요? 정말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그 화덕피자 구우면 이렇게 미는 거 있죠. 그거로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는 이거 전자식으로 해서 이 공장에서 쓰는 컨베어 벨트 하면 어떨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중국집의 회전판 있죠. 중국집 회전판, 음식 요리 먹을 때 그걸 설치를 했어요. 제작을 해서 되게 크게 1.7m 폭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돌려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면 술 같은 것도 거기에 쏙 들어가게 따로 이 홈 같은 것도 다 맞춤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환경은 언제든 극복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기 이거 되고 난 뒤에 경상남도 모든 신문사,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다 취재해서 갔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관찰TV 24라는 프로그램, 거기도 오셔가지고 촬영해 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방송만 한 3-4번 정도, 그냥 뉴스 이런 데 빼고 한 3-4번 정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핫한 플레이스가 됐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물리적인 제약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되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지 않으면은 정말 다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이게 물리적인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거를 처음 계획한 거는 2020년 2월,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오픈한 게 2021년 6월 말에 오픈을 했어요.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 동안 걸린 거예요. 거의 1년간은 행정적인 절차, 해수부하고 합의 보는, 이런 쪽, 계획하는 쪽에 걸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치하는 데는,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여수의 낭만포차라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거기에 아류긴 하지만 좀 뭔가 좀 다르게 가고 싶었고, 그러면서 지역의 어떤, 니즈를 좀 맞추고 싶어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3D 모델링을 했는데, 자료를 한번, 3D 모델링 한 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3D 모델링을 한 5차 정도에 걸쳐가지고 했었는데, 물론 저희 센터에서 한 건 아니고요. 용역을 썼습니다. 물론 저희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수벽이라는 바깥쪽 친수 공간, 공원 공간이에요. 공원 공간에다 실제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모델링대로 포장마차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장마차에 술 먹는데 바다를 보면서 먹어야지 술을 많이 먹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공간은 공원 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리하는 거는 바깥쪽에다가 하는 거고. 딱 실감이 나. 가보면 나중에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5차, 6차 때 만들었던 모델링이고, 실제로 저는 2층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거제에는 기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술 먹는 장소다 보니까 사실은 낮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길어야 되니까 기차 모양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2층은 바다로 볼 수 있는 좀 뷰를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고, 그 바로 앞쪽에는 사실은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발도 되게 많았어요.
그 커피숍에서 차수벽이 있긴 해도 바다가 보였는데 이 포장마차에 거의 한 120m 정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하다 보니까 뷰가 다 가리는 거, 조망권을 가리는 거죠. 처음에 막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민의 민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똑같이 말씀을 여수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상황들이 막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 지금 현재 2층은 2동만 올라가 있고 나머지들은 추후에 올릴 계획으로 기반 공사를 해놨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억 정도밖에 활용을 할 수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한 5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 정도였고 그래도 포차인데 밤에 어떤지는 한번 보셔야죠. 밤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3D 모델링을 이렇게 해놨어요. 밤에 실제로 술 먹는 것처럼도 해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조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처음에 이렇게 다 이거는 실제 수치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로우 뷰가 중요해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뷰를 넘어가기 위한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처음에는 해수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제 장승포에다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 전국의 모든 해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친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할 거다. 근데 이거를 당신들 못 해줍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과 센터와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들 한 3분, 4분이서 해수부 찾아가기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을 대동해서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셨어요. 정말 이거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이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수라는 굉장히 좋은 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되게 많은 조언들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실패를 할 확률을 조금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운영자를 뽑을 때도 여수에서 했던 것처럼 음식 품평회를 통해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잘 없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인 교육할 때도 레이먼 셰프를 좀 모셨는데 사실 요 운영할 때 포차 운영자들 선정되고 난 이후에 12집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메뉴 컨설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장사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뉴를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그리고 이게 승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레시피를 전수해 드려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조금 뭐라 그래야지, 기반이 조금은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음식 맛은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거제에서 볼 수 없었던 형태의 포장마차와 관광 자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개장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방송에서도 방송사에서 이제 센터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사에 이제 센터에 그게 있으니까 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저도 실제로 뉴스에 한 2번 정도 저걸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수도 없이 했었고.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끝이 아닌 게, 여기부터 이제 여수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밤에 되면은 장승포는 7시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문을 닫아요. 사람이 안 오는 불 꺼진 항구였어요. 근데 장승포차가 개장하고 첫날부터 거의 2,000명이 와요. 하루에. 장승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돈이 끼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의 식당들이랑 저희가 최대한 메뉴는 겹치게 하지 않았지만 식당이다 보니까 처음에 한 오픈하고 3주 정도는 식당의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주변 식당에. 예. 포차가 아니고, 포차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식당들, 예, 거의,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2주 지나니까. 니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빨리 없애라. 이렇게. 정말. 근데, 그때 이제, 예, 김일영 사무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 지나면 해결된다. 좀 있어봐라. 지금 그거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 장소에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지, 모이는 거지. 이 뒤에 배우 지역까지 가려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근데 그게 딱 한 달이 지나니까 전화가 와요. 고맙다고. 예? 무슨 이야기죠? 근처에 있는 식당들의 매출이 1.5배로 늘어나요. 딱 한 달 지나니까. 심지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배 반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달에는 거기는 오픈하고 난 바로 뒤부터. 네. 그래서 약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니까 장승포가 바뀌기 시작해요. 네. 이 포장마차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장승포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네. 주민들은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야,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뭐 시골이긴 하지만 집값 오르면 뭐 소위 저희가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생기면 어떡하죠? 근데 장승포에 그 당시에 한 3분의 1? 절반 정도가 점포가 비어 있었어요. 이거 나고 난 뒤에 일주일, 한 달 뒤에 거의 다 찼어요. 네, 비어있던 장승포의 이 점포들이 거의 다 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의 가격이랑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나 스토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했던 거는 주민의 의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센터에서는 센터 역할을 했을 거고, 행정에서는 또 행정에, 그 당시, 계셨던 이제 담당 팀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센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지원해 주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긴 했어도 이게 가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데, 네,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도시재생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봤고, 이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지원형이겠지만 진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진짜 보통 이제 관광 중심형 사업이라고 하면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포천의 영북면에서 이제 관광 중심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보다 더 관광 중심으로 사업을 바꿨어요. 2년 만에 주민들의 노력과 필요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장승포가 거제 안에서는 사람이 좀 많이 오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됐고 굉장히 재미있는 활기찬 동네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키워갈 때가 아니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나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장승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19년에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려고 발기인 대회를 하시고 이거를 이제 국토부에다가 최종 승인을 받은 건 20년 3월에 받았어요. 거의 서류를 내고 한 6개월 만에 창립총회하고 6개월 만에 거의 서류를 받으신 거거든요. 인가를 받으신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전국에서 6번째였고 경남에서는 1호였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자부심도 대단했었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현실의 벽은 그렇지 않죠. 항상 마을관리 사업은 일단 국토부에서 만들려고 하니 만드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서 첫 번째로 만든 게 인천에서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만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한 1호가 만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난 뒤에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
초기 사업화 지원금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1년 만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쪼개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사업기간 동안. 그리고 어쨌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센터, 현장지원센터는 주민을 위한 이 조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긁어드려야 되니 이런 공모사업들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기반 정책연계 사업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마을 카페를 조성하는데 일부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21년이 돼서는 뭐 고용노동부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흥원 사업이나 아니면 경남도에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직원 이제 초기 사업화 지원금에서 한 명 쓸 수 있었던, 이제 사무국에 한 명 쓸 수 있었던 고인건비에 플러스로 한 12명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많다는 거는 해볼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방역 사업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었고, 집수리 사업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어묵을 활용해서 마을 식당 같은 것들, 또는 어묵을 활용해서 쿠킹 클래스들도 주민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고서는 또 막걸리 사업도 있어요. 막걸리 카페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또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이제 햇섭 인형 받아서 마을 어묵 공장을 해서 거기도 지금 정직원이 2명 계시고, 아르바이트로 마을 주민분들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찾았던 거는 사실은 주민분들이 처음에 이거를 전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려고 해서 만들지만 실제로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가감히 다 배제시켰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 일에 종사를 했거나 또는 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사업들만 되도록이면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패 확률이 조금은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수리 사업도 집수리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셔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마을 카페는 처음에는 활성화 계획 안에 있던 사업이었는데 주민분들이 워낙 이제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교육 같은 것들도 주기적으로 해드렸고, 그러면서 하게 됐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제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있어요. 네, 도시재생 사업에서 게스트하우스 하시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는 뭐 목포, 그 다음에 부산, 뭐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민분들이. 근데 예외 조항에, 특히나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활성화 구역 안에서 주민분들이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만 그렇죠. 원래는 정확히는 도시에 있는 도시민박업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게스트하우스인데, 그거를 도시재생으로 해서 풀어준 거예요. 예외 조항을 풀어준 거예요. 그것도 마을 기업이 됐을 때만, 예비 마을 기업도 안 돼요. 마을 기업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걸로 해서 일단 저희는 이제 그런 형태로 풀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역사 자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역사 자원들을 좀 관광객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또 주민들한테 이런 장승포에 사시는 분들 또는 거제에 사시는 분들 중에 옛날 물건, 옛날 사진 있으신 분들 컨테스트 할게요, 상품 드릴게요,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집에서 한 뭐 60년, 70년 된 사진 가지고 오시는 할머니, 무슨 물레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한 60, 70년 된 그런 것들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증 받아가지고 역사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저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았어요. 그냥 갤러리만 해놓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와서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다른 용도를 좀 찾아보자 해서 뒤쪽에 나올 거예요. 너무 긴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동들은 보시는 것처럼 뭐 창립 초기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박람회 가가지고 마을 상품들을 홍보하기도 하고 주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익들이 생겼을 때 뭐 봉사활동으로 뭐 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남겨주는 나눠드리는 그런 사업들까지도 사업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요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요중에 계신 대표님이라고 돼 있는 분이 요 장승포에 한 100년 정도 된 양조장에 시집을 오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양조장인데 그거 사장님의 와이프분. 근데 한 15년 전쯤에 양조장을 문을 닫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대규모 이 막걸리 회사들이 생기면서 어려워지셔가지고 지역 막걸리들이 거의 문 닫았거든요. 여기도 이제 문을 닫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우리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마을 사업으로 좀 해볼 수 없을까요? 센터에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그냥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 주민조향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이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일단은 테스트를 먼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주민조향 공모사업에서 뒤에 있나? 뒤에 있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 만에 거의 만든 뭐 한 2,000병 뭐 이렇게 언판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에서 한 5년 동안 나에게 몇 명이 끊겼었는데 저 회사가 새로 이름을 바꾸고 다녔어요. 5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 아줌마들 사실은 연세 많은 아줌마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드시고 저희가 그때 이제 예비 마을 기업까지 만들어 드리고 그러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을 기업을 가려고 또 공모사업 또 하나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 기업까지는 아마 아직은 못 가신 것 같고 아직 예비 마을 기업으로 활동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유자가 거제 특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유자 막걸리도 만들어보고 일반 막걸리도 만들어보고 테스팅 해보니까 확실히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 여자분들은 유자 막걸리를 좋아하시고 남자분들은 그냥 일반 막걸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은 뒤에 이제 저런 주민제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축제 같은 거 할 때, 연합 축제 같은 걸 할 때 저렇게 부스 만들어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됐다. 그럼 일단은 제품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럼 우리는 요거를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거고 그 협동조합이 지금은 예비마을 기업이 돼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을의 역사 갤러리의 한 절반 정도를 그분들이 수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과 그리고 막걸리 카페와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주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시면서 돈을 받고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 막걸리를 팔아가지고 수익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막걸리 카페 거기 안에서 직접 뭐 전도 구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카페까지 만드는 상황도 됐어요. 그리고 또 이게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나면은 찌꺼기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술찌개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활용해가지고 그거 다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활용해서 뭐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찾아보다가 이걸로 뭐 다른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쿠키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쿠키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 판매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까지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은데 주민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또는 할 수 있는 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 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은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집수리하는 둥지협동조합인데 요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주택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거기까지는 못 갔고 집수리하고
집을 소개해주는 부동산의 역할까지 못 하시는데, 그런,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거까지는 안 하시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은 하시게, 그렇게는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주거지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집수리를, 1차, 2차에 나눠서 했는데, 2차 사업을 할 때 한 100가구 정도를 이 협동조합에서 전부 진행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물론 뭐 힘은 드시고 하시겠지만 협동조합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엄청 저희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주민들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뭐 어려우신 독거노인분들 집 수리를 직접 해드렸어요. 이분들이 자재 같은 거는 저희가 사드리고 기술은 저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봉사활동 차원에서 가서 집 수리도 해드리고 필요한 요런 상 같은 거 탁자 같은 것들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한 장수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으로 조금 만들어 본 거였는데, 사실, 도시재생하는 모든 지역에서 항상 많이 최종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조직이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점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센터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물론 이게 장승포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안에서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든다면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 거점 시설을 전부 다 관리 위탁 받으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 주민분들의 역량이 지자체나 행정이나 센터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올라와 있을 때 윗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신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돌아갔는데 여러 가지 센터에서 하는 역량 강화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어떤 지역의 문제를 센터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필요한 것들, 주민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센터에서 모든 걸 알기는 힘드니까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센터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를 들면 그게 공모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의 방향을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정말 많은 주민과 현장의 소통, 그러면서 물론 행정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많이 힘든 이렇게 지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준비와 많은 노력과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수반돼야 되겠죠. 지역에 대한 고민이. 저도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주민분들하고 저희도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센터도 마찬가지일 거고. 항상 센터는 어렵고 주민분들도 어렵고 그렇죠. 네.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문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센터가 충분히 영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받으시고 주민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정말 주민분들이 해주셨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도시재생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